요 이쁜 것들 세상에 너희만큼 아름다운 게 또 있겠느냐? 대감님, 경사납구먼은 빌려주신 뇌그릇이 밤새 새끼를 챘다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지독한 자린고비 영감, 박대감을 통쾌하게 혼쭐 내 지혜로운 멋은 칠보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은희아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어느 고을에 박대감이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대감대 꽃간에는 쌀독이 넘쳐나고 금은보화가 그득했지만 정작 대감의 마음만큼은 텅 비어 있었지요. 머슴들은 매일 쉰내 나는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웠고 대감 마님조차 옷감 한 피를 새로 장만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천장에 걸어둔 굴비 한 마리를 쳐다보며 밥을 먹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박대감을 두고 이렇게 말했지요. 저 양반 손에서 돈 나가는 걸 보려면 죽어서 저승까지 따라가야 할 것이야. 그런 박대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곳간 자물쇠를 열고 금은을 세는 소리였지요. 밤마다 혼자 곳간에 들어가 금괴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아름답구나.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박대감은 대감의 아들이 굴비를 2번 쳐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너무 짜다. 당장 물 마셔라. 머슴 칠보기가 마당에 떨어진 밥알 하나를 그냥 지나치려 하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칠보기 이놈, 당장 주워 먹어라. 아까운 줄을 알아야지. 대감에게 돈이란 쓰는 것이 아니라 모으고 또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박대감이 사는 유일한 이유였지요. 그런데 요 며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머슴 칠보기가 대감을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칠보기는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대감 댁곳간 쪽을 자꾸만 흘끔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보기가 홀로 마당에 서서 하늘의 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결심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이제 때가 무르익었구나. 칠보기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대감마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무언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지요. 이튿날 아침 칠보기가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 소인에게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박대감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곳간에 있는 녹그릇 하나만 사흘만 빌려주십시오. 소인의 늙으신 어미께서 환갑잔치를 하시는데 그릇이 모자라옵니다. 대감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릇을 빌려주라고? 이놈아, 내가 깨뜨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칠보기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만약 흠집이라도 나면 소인의 삭슬 모두 드리겠사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대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사흘 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놓아라. 알았느냐? 칠보기는 감격한 듯 몇 번이고 절을 올리고는 녹그릇을 받아갔습니다. 대감은 그 뒷모습을 보며 투덜거렸지요. 쳇, 저놈이 혹시 도망가는 것은 아니겠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 칠보기가 씩씩하게 대감댁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대감님, 다녀왔사옵니다. 박대감은 마루에 걸터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보자기를 풀어 녹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녹그릇 옆에 작고 예쁜 녹그릇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감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칠복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경사 났사옵니다. 어젯밤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사옵니다. 칠복이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빌려주신 대접이 밤사이에 새끼를 쳐서 이렇게 예쁜 작은 대접을 낳았사옵니다. 박대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놈아, 그릇이 무슨 짐승도 아니고 새끼를 쳐. 칠복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지요. 아이고 대감님 대 기운이 워낙 좋으시니 무생물도 새끼를 치나 봅니다. 아마도 대감님 대 꽃간의 기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사옵니다. 허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 작은 놈도 대감님 것이오니 받으십시오. 소인이 어찌 감히 가지겠사옵니까?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박대감이었습니다. 대감의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지요. 그래, 그럼 내가 받아두마. 박대감은 작은 녹그릇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새 그릇이었지요. 호호, 내 집 터가 정말 좋기는 좋은가 보구나. 며칠 뒤 칠복이가 다시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이번에는 은비녀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박대감은 이번에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새끼 쳐서 돌아올 텐데 뭐. 사흘 뒤 칠복이는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은비녀가 하나가 아닌 두 개였지요. 대감님, 또 경사입니다. 은비녀도 새끼를 쳤사옵니다. 박대감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오호라, 역시 내 집 기운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 다음 주에는 금화 한 잎을 빌려갔다가 두 잎으로 돌려왔습니다. 박대감은 이제 칠복이가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지요. 칠복이, 이번에는 뭘 빌려가려느냐? 대감님, 저번에 빌렸던 은비녀를 대감마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던데 이번에는 옥비녀를 빌려주시면 안 되겠사옵니까? 그래, 가져가거라. 칠복이가 돌아간 뒤 대감은 혼자 곳간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 복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 집안의 기운이 얼마나 좋으면 물건이 저절로 불어나는가. 대감마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대감은 듣지 않았지요. 그런데 동네 훈장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대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건이 새끼를 치다니요. 박대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선생은 글만 읽어서 세상 이치를 모르시오. 내 집터가 워낙 좋아 무생물도 생기가 돌아 숨을 쉬는 게지. 아무리 그래도 생명이 없는 물건이 어찌. 이보시오, 훈장 양반. 땅에서 기운이 솟구치면 돌도 구르고 쇠도 녹슬지 않는다 하지 않소. 하물며 내 집 명당 기운이 물건에 스며들면 새끼를 칠 수도 있는 법이오. 훈장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대감의 아들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 머슴이 아버님을 속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놈, 공짜로 물건을 더 주는데 무슨 속임수란 말이냐.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숨을 쉬는 법이다. 그날 밤 칠복이는 동네 주막에서 다른 머슴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칠복아, 요즘 네가 대감 때 콧간을 드나든다지.
칠복이는 시치미를 뚝 떼었지요. 우리 대감님께서 소인을 믿어주셔서 가끔 심부름을 시키시는 것뿐이요. 사실 칠복이는 지난 석 달 동안 자신의 삭슬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시장에서 싼 물건을 사다가 대감이 빌려준 물건과 함께 돌려주었던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한 수만 남았구나. 칠복이는 창밖의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물건도 생기가 돌면 숨을 쉰다고. 그렇다면 칠복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숨을 쉬는 것은 언젠가 죽기 마련이지요. 다음 날 아침 박 대감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겹방에 쌓인 칠복이가 가져다 준 물건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지요. 여보, 이것 좀 보시오. 우리 집안에 천복이 들었소. 대감마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인은 걱정이 너무 많소.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이오. 대감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머슴들에게 고기 반찬을 내주었습니다. 머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대감님께서 고기를 주시다니. 내 복이 하늘을 찌르니 이 정도는 나눠줄 수 있지. 그날 밤 대감은 곳간에 앉아 금은보화를 쓰다듬었습니다. 촛불이 금빛을 반사하여 곳간 안을 환하게 비췄지요. 이제 곧 금괴짝도 새끼를 치겠지. 이것이 박대감이 누린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이튿날 칠복이가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대감님, 오늘은 아주 큰 부탁을 드리러 왔사옵니다. 박대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이번에는 무엇을 빌려가려느냐? 칠복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금괴가 든 큰 괴짝을 사흘만 빌려주십시오. 대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금괴짝을. 예, 대감님. 소인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면서 금괴를 보고 가셔야 편히 눈을 감으신다 하옵니다. 사흘만, 아니 이틀만 빌려주십시오. 박대감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금괴짝은 그가 평생을 모아온 재산의 결정체였지요. 하지만 그동안 칠복이가 가져다 준 물건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만약 금괴짝이 새끼를 친다면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금괴짝 2개라니 상상만 해도 황홀하구나. 욕심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좋다, 가져가거라. 하지만 이틀 뒤에는 반드시 돌려놓아야 한다. 칠복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대감은 직접 곳간 열쇠를 꺼내 칠복이에게 건넸지요. 그 순간 대감마님이 달려왔습니다. 영감, 안 됩니다. 그것만은.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칠복이는 금괴짝을 들고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대감은 초조하게 대문 앞을 서성였지요. 해가 중천에 떴지만 칠복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칠복이는 늘 약속을 지켰는데 오후가 되자 대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망간 것은 아니겠지.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복이가 비틀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왔지요.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칠복이, 내 금괴짝은 어디 있느냐?
박대감이 칠복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칠복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대감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놈아, 빨리 말하지 못하겠느냐? 대감님의 소중한 금괴짝이. 그만. 칠복이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죽어버렸사옵니다. 순간 대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저께 밤부터 금괴짝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니 어제 새벽에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사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시빨개졌습니다. 이놈아, 세상에 괴짝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칠복이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지요. 대감님도 참. 태어난 것이 있으면 죽는 것도 있는 법 아니옵니까? 이놈, 당장 내 금괴짝을 내놓지 못할까? 박대감이 지팡이를 들어 칠복이를 내리쳤습니다. 칠복이는 맞으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말했지요. 대감님, 그동안 노그릇도 새끼치고 은비녀도 새끼치고 금화도 새끼칠 때는 좋아하시더니 이제 와서 죽었다니까 왜 안 믿으십니까? 박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죽은 괴짝을 그대로 두면 부정을 탄다 하여 이미 뒷산에 묻어버렸사옵니다. 이놈, 당장 판에 오너라. 칠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님, 한 번 묻은 것을 다시 파내면 조상님들이 노하신다 하옵니다. 대감님께서도 그런 말씀 들어보지 않으셨사옵니까? 박대감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했지요. 으아, 내 금괴가. 대감마님이 달려와 영감을 부축했습니다. 영감, 정신 차리세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박대감은 분을 참지 못하고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원님, 저 불안당 칠복이를 당장 잡아 가두어 주십시오. 원님은 사연을 듣고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칠복이, 금괴짝을 훔쳐 달아난 것이 사실이냐? 칠복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원님, 소인이 언제 훔쳤다 하였사옵니까? 대감님께서 기꺼이 빌려주신 것이옵니다. 하지만 돌려주지 않았지 않느냐? 돌려드리고 싶어도 괴짝이 죽어서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원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 칠복이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또, 이것을 보십시오. 원님이 종이를 펼쳐보았지요. 거기에는 놋그릇, 은비녀, 금화 등이 적혀 있었고 각각 새끼를 쳤음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대감, 이것이 사실이요? 박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대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님이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지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사또, 저놈이 저를 교묘히 속인 것이옵니다. 원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 자고로 생자필멸이라 하였소.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 법이니 물건이 새끼를 칠 수 있다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요? 구경꾼들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사또님 말씀이 옳다. 원님이 다시 말을 이었지요. 더구나 대감께서 친히 물건이 생기를 받아 숨을 쉰다고 하지 않으셨소. 숨을 쉬는 것은 언젠가 숨이 끊어지는 법이요. 박대감은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걸려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또,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법으로 따지자면 대감께서 칠복이가 가져다 준 물건들을 먼저 돌려주셔야 하오. 대감께서 태어난 것을 기꺼이 받으셨으니
죽은 것 또한 받아들이셔야지요. 원님의 말에 구경꾼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대감은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생자필멸이라니 원님께서 명판결을 내리셨구먼. 욕심에 눈이 멀면 저렇게 되는 거야. 박대감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금괴는 사라졌고 동네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었지요. 며칠 뒤 마을에 점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제가 보니 칠복이가 금괴를 실제로 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드릴 수 있사옵니다. 박대감의 눈이 반짝 빛났지요. 정말이오. 어디에 묻었소? 하지만 묘를 파려면 굿을 지내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점쟁이는 손가락을 비볐습니다. 박대감은 남은 돈을 털어 점쟁이에게 주었지요. 점쟁이는 뒷산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이 근처인데 아무래도 더 큰 굿을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점쟁이는 돈만 챙겨 달아나 버렸습니다. 박대감은 남은 돈마저 잃고 말았지요. 그날 밤 박대감은 빈 곳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금괴짝 자리가 너무도 선명했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대감의 초라한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단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렸지요. 그것도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머슴들에게는 쉰 보리밥을 주면서 자식에게는 굴비를 2번 보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대감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요. 칠복이가 처음 녹그릇을 빌려갔을 때부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짜로 물건을 받는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욕심이 나를 망쳤구나. 그때 대감마님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감, 부인, 나를 보지 마시오. 나는 이제 고을에서 가장 큰 바보가 되었소. 대감마님은 영감의 곁에 앉았습니다. 영감, 돈은 다시 모으면 됩니다. 하지만 뭐요? 하지만 영감께서 이번 일로 무언가 깨달으셨다면 그것이 진짜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대감마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그동안 영감께서는 돈만 보고 사셨습니다. 저와 아들을 그리고 머슴들을 한 번도 제대로 보신 적이 없으셨지요. 박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입니다. 영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건강한 몸과 이 집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감은 고개를 들어 대감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대감마님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요. 내가 부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대감은 머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에게 미안한 말이 있다. 머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저 구두쇠 영감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박하게 대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밥을 먹이고 임금도 제때 주겠다. 머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 양반이 정신이 온전한 게 맞나? 박대감은 씁쓸하게 웃었지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구두쇠였으면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겠느냐. 그때 대문이 열리고 칠복이가 들어왔습니다.
머슴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칠복이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돌아왔사옵니다. 박 대감은 칠복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 무슨 낯으로. 대감님, 이것을 받으십시오. 칠복이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지요. 박 대감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칠복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대감님을 속인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렇다면 왜 돌려주는 것이냐? 대감님께서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어 계셨는지를 깨닫게 해드리고 싶었지요. 칠복이는 고개를 들어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님은 물건이 새끼를 친다는 말을 믿으실 정도로 욕심이 깊으셨습니다. 그 욕심이 언젠가는 대감님을 망칠 것이라 생각했지요. 박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칠보가. 박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다. 구두쇠 박 대감의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자 머슴들은 기절할 뻔했지요. 칠보가, 이 금괴를 가지고 가거라. 내가 가져야 마땅하다. 칠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님. 소인은 대감님의 재물을 탐한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대감님께서 사람 구실을 하시길 바랐을 뿐이옵니다. 칠복이는 금괴를 대감 앞에 놓고 일어섰지요. 대감님, 이제 소인은 떠나겠사옵니다. 박 대감은 칠복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기다려라, 칠복아. 내게 줄 것이 있다. 대감은 곳간으로 가서 은자 몇 냥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내가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이다. 그리고 대감은 깊이 허리를 숙였지요.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돈만 보고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칠복이는 은자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감님, 이제야 진짜 대감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박 대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박 대감 댁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머슴들은 매일 따뜻한 밥과 국을 먹었고 대감은 그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천장에 걸려있던 굴비는 이제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지요. 아들은 원 없이 굴비를 먹으며 아버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칭찬한답니다. 그래, 예전에는 욕을 하더니 말이지. 박 대감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칠복이 녀석 덕분이지. 그 녀석이 나를 나무로 만들어 주었단다. 대감마님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지요. 영감, 차 한잔 하세요. 고맙소, 부인. 박 대감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머슴들이 웃으며 일을 하고 있었지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대감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는 것,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하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박 대감은 칠복이의 꾀에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욕심의 무서움을 깨달았지요. 여러분, 욕심은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공짜라는 말에 현혹되어 이성을 잃게 만들지요.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눔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그릇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어떤 금은보화보다 소중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